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가 시원하다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이 후련하긴 하네요. 지금 저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여기저기 몸이 좋질 않아 종합 검진을 좀 받아볼까 하고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리고 몇 달 전엔 결석까지. 게다가 요즘 들어 두통이 너무 심해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도 한 번 검사를 받고 종병 약을 먹긴 했었는데 그때뿐일 뿐 약을 끊고 나니 또다시 두통이 시작이 되더군요. 당시에 약을 끊을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얼른 끊어야 한다고 하도 닥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약 복용을 중단했었습니다. 일러 바치는 식으로 남편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고 두통이 너무 심해 시댁 행사에 참석을 못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종병에서 약을 타다 먹을 정도로 두통이 심한 사람이다. 일반 두통약으로는 듣질 않는 사람이다. 라고 제 편을 들어준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이세를 가질 시 좀 문제가 될 만한 약이긴 했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기에 중단 안 하고 복용을 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걸 알고 난리를 친 거죠. 이런 소리 요즘에도 듣는다는 게 정말 우습기도 하지만 누구 집한테 끊기게 할 작정이냐고, 양약은 몸에 쌓이는 거 모르냐고, 얼른 끊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딸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따지고 될 것이라고. 꼭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닥달 때문은 아니었지만 약 성분이 좀 독해서 중단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그 시기를 앞당겨 준 것뿐이지 꼭 그녀들의 탓을 하고 싶진 않네요.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병원에 있고 남편을 일찌감치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태어날 시에 집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별거이든 이혼이든 우리는 여기까지라고요. 미리 결론을 이야기해서 이야기의 극적인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남편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 다 그렇듯이 피는 물보다 진하긴 하더라고요. 결혼생활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이는 저희 부부를 찾아오진 않았어요. 한 몇 년 열심히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한 만큼 제 스스로가 너무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아이를 원하셨던 시댁 입장에선 제가 눈엣 가시였을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 아이 낳지 않는다고 시댁에서 뭐라 한다고? 네, 요즘 세상에도 그러합니다. 무쓸모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녀들이 저를 무쓸모인 사람 취급을 하면 할수록 더 오기가 생기더군요. 누구보다 아이를 기다려온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질 않은 아이를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짓 다 해봐도 안 되는데 그럼 그건 하늘의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란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하는데 저는 더 아무렇지 않게 더 당당하게 그녀들에게 맞서곤 했습니다. 속에선 피눈물을 흘렸었지만 약한 모습 보이면 더 심한 말 나올까 싶어 그녀들이 한마디의 말을 던지면 저는 두 마디의 말을 던지곤 했었죠. 여자가 말이야, 엄마가 되어야 하는데, 엄마가 되어야지만 인생을 아는 것인데, 우리 아들은 평생 아빠 소리도 못 듣는 거네. 우리 아들이 옛날부터 자기랑 꼭 닮은 아들 낳아서 야구장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틀려버렸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지? 라는 말 따위를 하면 나 또한 엄마 소리 못 듣는 것이고 나 또한 나 꼭 닮은 딸 낳아서 공주옷 입혀서 공원에 손잡고 놀러가고 싶었던 사람이다. 남편만 불쌍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동등하게 슬픈 일이고 그리고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순리인 것이다. 생기지도 않은데 계속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뭐 바깥에서라도 나아오라고 하면 되는 거냐. 그런데 왜 내게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져들면 그런 소리 절대로 못할 거다. 그러니 아이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 말아달라고 맞받아쳤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어요. 사람 성격 자체가 유순한 사람이었는데 이 말은 즉슨 제가 앞장서서 싸웠어야 한다는 소리겠죠. 남편이란 사람은 갈등이란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저 사이에서 언쟁이 있을 때 남편은 3명의 여자들을 번갈아가며 이해를 해달라고 제발 말 좀 조심하자고 말을 했었던 사람이지 그 누구의 편이 되어서 한쪽을 의견 치우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변론을 하려면 저 스스로 했어야 했죠. 뭐 남편이 사이에 끼어서 더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해라 라는 자포자기의 심정도 있었었고요. 짧은 이야기 속에서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사이는 그닥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좋지 않았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는 조금이나마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한 거랍니다. 저는 작은 개인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된 작은 사업체인데 힘들 땐 내 인생 망한 거 아닌가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곳이긴 했었는데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있을 때 참 신기하게도 친정 아버지 전화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지금 네 통장으로 돈 보냈다고. 그래서 뭔 돈이냐 했더니 제가 꿈에 나와서 그리 서럽게 울더랍니다. 너무 힘들다고.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안타까워 이러지도 못하고 더 이상 빚낼 것도 없는데 계속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서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는데 사실 그때 제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제 속사정이었는데 제가 꿈에 나와 그랬다니 또 그 꿈을 꾼 친정아버지는 확인도 안 한 채 선뜻 돈을 보내시고 퇴직하시고 어머니와 호젓하게 살고 계신 분인데 경제활동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의 퇴직금은 선뜻 제게 넘겨주신 거였습니다. 마다했죠. 그렇게 큰 돈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어차피 두 노인네가 쓰는 돈 정해져 있고 내 자식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게 10억 있으면 뭐하고 100억 있으면 뭐하냐고. 그 돈이 주인 잘 찾아가는 것이니 잘만 써달라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염치 없지만 받았고 우리 모두 어려웠던 그 시기에 지금의 사업지에서 나름 추가해 틈새 시장을 노려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 사정 너무 좋아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제 몸이 망가져가는 겁니다. 두통 말고는 아픈 곳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디스크가 생기더니 자잘자잘한 병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돈도 좋지만 이러다가는 영광도 제대로 못 누려보고 몸져 놓을 것 같아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돈 잘 버는 사업체인데 너는 배가 불렀구나 할 수도 있지만 건강 망치고 나면 그런 것도 다 쓸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벌 만큼 벌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경쟁 업체도 생겼고 너무 포하다 보니 하나씩 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던 차였기에 좀 쉬자라고 저도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염치 없었던 친정아버지의 퇴직금도 이미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린 경우였기에 또 홀가분하긴 하더라고요. 잘 안돼서 회사를 쉬는 게 아니었기에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덜했고 사업체 자체가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회사를 접어도 그 거래처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들이 일감 따내도 되었기에 부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제가 회사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몇 명의 대표자를 배출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직원들 입장에서도 손해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 판단했죠. 남편에겐 자세하게 말은 하지 않고 좀 쉬고 싶다라고만 했어요. 각자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기에 그리 말하면 남편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관여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주일 뒤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주말이었기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자자라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주말 약속을 나간 상태였었는데 말이죠. 연락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뭐가 저리 급해 찾아왔나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더라고요. 이 말은 정말 맞더라고요. 제 사업체를 시누이가 맡아 한답니다. 시누이 똑똑한 건 저도 잘 알고 있긴 해요. 좋은 대학 나왔고 일 관둔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아직도 일하던 그 습성 남아있는 사람이고 만일 제 사업체를 시누이에게 건네주면 열정적으로 잘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시기였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되어 있질 않았었거든요.
제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자기가 받아준답니다. 몸이 그렇게 힘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니 본인이 하겠다고요. 일주일 정도 제 사업체에 대해 알아보니 할만할 것 같다고, 그리고 사업 확장까지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다 짜졌다고 하면서 몸이 힘들면 집에 들어앉아 저보고 쉬랍니다. 시어머니도 저보단 시누이가 더 잘할 것이라고 하대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가족이 힘이 들어서 쉬고 싶다 하면 다른 가족이 나서서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질 않냐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을 했더군요. 우선 오랜만에 직장을 나가니 출근복들이 다 후주군해졌더라. 그래서 백화점 들러서 옷 잔뜩 마련을 했고, 제 사업체와 시누이 집과 거리가 좀 있는데 방금 오는 길에 차도 한 대 계약을 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남편도 찬성을 했다고 하대요. 와이프가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 누나가 한번 해보는 거 어떠하냐고 먼저 제안까지 했다고 말을 하는데, 남편에게 확인을 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신은 저를 도와주려 그리한 거였다고. 쉬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누나에게 맡기면 회사도 안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가뜩이나 누나도 일 관두고 나서 몇몇 경력 단절되니까 최근 몸이 근질근질하던 찰나였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자신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죠? 지가 뭔데? 내 사업체를? 지 마음대로 지 누나한테 줄 생각을 하지? 제 앞에서 잘난 척하는 그녀들 보는데 참 꼴사납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제게 그 사업체 시누이가 맡아 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그들끼리 판단하고 지들이 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끌고 가겠다라는 등의 말만 했거든요.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그만 가시라 했고 일주일이면 짧은 기간인데 아주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뒤 사업장을 폐업 신고했습니다. 언제 출근하면 되냐는 남편의 말, 시어머니, 시누이 말 다 무시했었고 사업장 바로 폐업해버렸어요. 기존 제 생각대로 세분화된 업종들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길을 마련해줬고요. 그리고 저는 일 그만두었습니다. 폐업 신고한 날 그들에게 알렸죠. 다들 어리둥절했죠.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폐업 신고했다라는 소리다 라고 맞받아쳐 줬습니다. 난리를 치고 왜 그걸 폐업했냐 하길래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들한테 넘겨주겠다고 한 적 있냐고. 니들이 김치국물 마신 거 아니냐고. 나는 내 결단대로 했고 나와 함께 했던 직원들에게 이득에 가게끔 하는 게 맞지. 나와 별로 사이도 좋지 않은 시누이 이득 가게 할 게 뭐가 있겠냐고 했네요. 황당하다 하죠. 옷 산 거, 차 새로 뽑은 거 어찌하냐고 하길래 그걸 왜 내게 묻냐고 했네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입원을 할 테니 너는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였고요. 제가 폐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이유는 시누이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뜻이 내 뜻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선을 제대로 넘었었거든요. 옳게. 이 사업장이라도 나한테 줘야지만 우리 집에 도움이 되는 며느리가 되지 않겠니? 몸이 많이 아프다며. 애도 이젠 글렀잖아? 이 정도로 만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내가 받아줄게. 그래. 나는 니네 집에 도움 안 되는 며느리가 되려고 폐업을 한 거야. 그럼 네 동생은 우리 집에 뭔 도움이 되었을까?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며느리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였니? 같은 여자로서 어쩜 그런 말을 하니? 네 그 싼 입이 일을 그르친 거야. 그리고 네 동생도 이혼남 만들게 된 것이고 병원서 나가면 바로 나는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 전에 계획도 짜 놓아봐. 일주일 만에 많은 걸 생각해내는 똑똑한 니들이잖니? 기대할게. 이번엔 어떤 수가 나오는지.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